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놀라운 통찰이 담긴 이 양극화된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콜린스 박사가 누구냐고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을 지휘했던 그야말로 세계적인 과학자죠. 오늘 우리는 그에 져서 지혜로 가는 길을 길잡이 삼아 과학과 신앙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 산산조각난 세상을 어떻게 다시 꿰맞출 수 있을지 그 명확한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진보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과학 속의 조화, 진실의 위기, 신뢰의 재평가, 그리고 마침내 지혜로 가는 길까지. 복잡해 보이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5단계 로드맵이죠. 바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진보의 역설. 부제는 기적과 분열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도 씁쓸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숨막히게 짜릿했던 성공. 그러니까 팬데믹 백신 개발이라는 이 엄청난 과학적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사회적 분열을 낳았을까요? 다 같이 손을 맞잡고 위기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잖아요. 상황은 정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콜린스 박사는 주동 100시간씩 밤낮 없이 일한 끝에 마침내 mRNA 백신이 95%의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밖에서 그를 기다린 건 대중과 심지어 동료 신자들의 살해 위협,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거센 비난이었습니다. 최고의 과학적 성취가 최악의 사회적 불신을 마주한 셈이죠. 완전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23만 명.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와 회의론 때문에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거부당했습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무려 23만 명이라는 엄청난 생명이 굳이 잃지 않아도 될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죠. 이건 그냥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열과 가짜뉴스가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뼈아픈 사례인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과학에서 조화 찾기, 데이터 뒤에 숨은 인간.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려면요, 우리는 흔히 차갑고 계산적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과학계 이면에 진짜 사람, 냄새나는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린스 박사의 인생 여정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예시예요. 대학 시절 철저한 모신론자의 양자역학을 파고들던 학생이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한 불치병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을 뒤흔드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되죠. 그러다 27살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결국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를 지휘한 사람이 사실은 아주 깊은 신앙인이었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과학과 도덕성은 서로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콜린스 박사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 실험실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이 흐릅니다. 과학이 언제나 영화처럼 매끄럽게 착착 진행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좌절감에 몸부림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젊은 시절 콜린스 박사도 6개월 동안 매달린 실험이 산산조각 났을 때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서 펑펑 울었다고 하거든요. 그 딱딱한 데이터 뒤에 상처받고 땀 흘리는 한 인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진실의 위기, 객관적 현실의 붕괴. 자,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의 병명은 진실의 위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정보 생태계는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죠. 콜린스 박사는 진실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눴습니다. 단순한 무지나 허위사실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인 거짓말, 망상, 그리고 철학적 의미에서 말하는 헛소리, 마지막으로 가장 독한 프로파간다까지 말이죠. 여기서 진짜 주의 깊게 봐야 할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의도적인 거짓말과 헛소리, 즉 프로파간다를 구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진실을 구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진실이라는 룰 자체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프로파간다는 다릅니다. 이쪽은 아예 진실이 존재하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확립된 팩트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사회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진짜 위험한 녀석은 바로 이 후자입니다. 혹시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객관적 사실을 그냥 개인의 기분이나 속한 그룹의 입맛에 맞게 대체해버리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건 네 진실이고 내 진실은 달라. 이런 식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좌파냐 우파냐 하는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부족주의의 결과물이에요. 명심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팩트는 그저 팩트일 뿐이니까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 재평가, 믿음의 메커니즘. 진실에 대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려면 결국 정보의 출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누굴 믿어야 할까요? 누군가를 신뢰할지 결정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이 세 가지 기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정직한가, 즉 진실성이죠. 둘째, 그 분야를 제대로 아는가, 유능함입니다. 셋째,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겸손함이죠. 정말 단단하고 상식적인 기준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튼튼한 새 기둥 말고 아주 썩은 동아줄 같은 네 번째 기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정치적 편인가?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 내 편에 속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수치고 반대편이라면 명백한 데이터조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이 부족주의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 회로를 싹도 끊어버려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아무 제지 없이 우리 머릿속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지혜로 가는 길, 지친 다수를 치유하기.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해결책이 있긴 하냐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지친 다수에게 그 열쇠가 있습니다. 매일 인터넷에서 물어뜯고 싸우는 극단주의에 이제 질릴 대로 질리셨죠? 다시 상식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엄청난 수의 지친 대중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만 메아리치는 그 에코체인버의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인류의 번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콜린스 박사는 약간은 시적인 아주 매력적인 표현을 제안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어리석음을 실천하자는 거죠. 남들이 다 세상이 그렇지 뭐 변하겠어? 하며 냉소할 때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 대담하고도 어리석은 용기. 결국 그 용기가 세상을 구하는 가장 깊은 지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상대는 해리스를 지지한다면 색안경을 벗고 그냥 한번 공정하게 마주 앉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팩트체크가 확실히 안 된 그 어떤 정보도 내 손으로 퍼뜨리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객관적 진실의 편에 서는 서약 같은 거죠. 자, 지혜로 가는 길은 이미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관중석에 앉아 혀를 차는 냉소주의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을 직접 걸어갈 지혜로운 어리석음을 발휘해 지친 다수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